법 가고 있네. 안녕하십니까. 법 가고 있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노동법의 사각지대 첫 번째 주제로는 우리 근로자인가 아닌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전반이 다 적용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적용 안 해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기타 등등 모든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국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큰 사각지대입니다, 이것도. 바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요,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이란 놈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5인이 안 되는 사업장, 통상 이제 실무상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통용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4.9명이라도 5인이 안 되므로 당연히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이죠. 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5인이 안 되는 5명, 근로자 수가 5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에는 아무런 어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뭐를 적용시켜 줄 것인가.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한번 꼽아보자면 해고 예고 요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한다면은 원래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근로를 제공하고 그의 대가인 임금을 받아서 바로바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죠. 따라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은, 갑자기 해고를 해버리면은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든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라. 이것이 이제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인데요. 요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반면에 해고를 하는 데는 원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어떤 처분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그 정당한 이유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 규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딱히 필요 없다. 너 좀 못생긴 것 같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 눈빛이 좋지 않아. 넌 해고야. 너 발냄새 나는 것 같아. 너 해고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민법상 그런 하나의 고용계약이고,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그런 해지 행위 자체가 하나의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의사표시로 인해서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게 이제 무효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이게 사회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이거는 효력을 부여할 수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라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근로자가 해고당했는데 그리고 뭐 민법상 뭐 이게 뭐 반사회 질서에 해당돼서 무효다. 그런 해고 처분이 무효다. 라고 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그렇게 제기하는 그렇게 할 만한 여유를 가진 근로자가 잘 없어요. 보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뭐 대기업에 다녔다거나 뭐 그 정도 돼야 이게 뭔가 그 건덕지로 해서 나중에 해고가 무효가 되면은 그 해고돼서 일 안 한 기간, 일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사용자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무효인 법률 행위로 그렇게 나를 출근을 저지시켰으니 그 반대급부인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5인 미만 사업장, 그 영세한 사업장에서 해고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 확인 소송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럴 만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게 소송 가봐야 인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면 그냥 해고당하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근데 아까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고 했죠. 30일 전에 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안 했으면 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했을 때 그러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주시오 라고 이제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없어도 되나? 그러나 30일 전에 예고는 해줘야지. 예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노동청 가면 됩니다. 근로감독관한테 진정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 쉽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사안은. 다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제 휴게 시간은 부여를 해야 된다. 아주 혹사시킬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휴게 시간은 부여를 해라. 그런 규정은 적용이 되지만 사실상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휴게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뭐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뭐 별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넘어가고요. 이거 일단 적용됩니다. 그리고 유급 주휴일, 이거 주휴수당이죠.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은 유급으로 휴일을 주라. 이때 주는 돈을 주휴수당 전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유급 주휴일, 주휴수당 이에 관한 규정도 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줘야 됩니다. 근로자 한 명이라도 줘야 됩니다. 자, 요 비슷한 제도 중에 근데 연차 휴가는 또 적용이 안 돼요. 요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 연차 휴가 지난 시간에 요 영상 참고하시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 일하면은 그 다음에 사용할 유급 휴가를 15일 줘야 되고 그거는 이제 가산이 되기도 하고 매 2년마다 그 다음 1년이 안 된 근로자들은 그 1년 내에 1개월 개근하면은 그 다음 달에 하루씩 쓸 수 있는 그 유급 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요거는 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 오늘 얘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근로시간 규정하고 그에 연동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같은 경우에 일주간 우리 주 52시간제라고 지금 시작을 했죠. 약간 뭐 터무니없는 그에 관한 영상도 앞서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 규정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넘게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 40시간 넘어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각 50%씩 가산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5명이냐 아니면 적용 못 받는 4명이냐 이에 따라서 같은 근로 조건이라도 임금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 최저임금은 다 적용되거든요.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 임금을 적용받는 어떤 5인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4인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특히나 이런 영세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이런 사업장에서는요, 장시간 근로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고, 그에 관해서 이제 연장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뭐 예를 들어, PC방에 일하는 근로자라든지, 물론 뭐 PC방에서 그렇게 5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잘 좀 드물긴 하지만, 대형 PC방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업종들이 있겠죠. 야간 근무를 하는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고 아니면 야간에 이제 상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이 임금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기본 임금만 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연장, 야간, 휴일까지 다 가산 임금을 더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로기준법 외적으로 보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고요.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과 달리 2013년 이후로는 다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자, 반대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근로자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지금 현재 근로자가 한 4명 된다. 근데 일손이 모자라서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채용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채용하지 않는 게 합리적입니까? 내가 사용자라면 당연히 채용을 안 하겠죠. 그 채용함으로써 나머지 4명의 기존 근로자들한테도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노동법적인 보호를 적용시켜줘야 되고요. 그 새로 뽑는 사람은 물론이고 인건비 지출이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사용자라면 당연히 4명에서 멈출 겁니다. 1명 정도 일손 부족한 거는 내가 더 뛰거나 아니면은 그 내 가족 중에 동업자로 들여서 이 사람 근로자 아닌 자를 쓰겠죠. 이런 사용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자기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용자보다 개념 없이 그냥 근로자를 뽑아서 나중에 법을 못 지키고 적자가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도산을 해버리는 뭐 이런 분들을 오히려 저는 질책하고 싶어요.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되지 않나.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다. 조금 하더라도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부릴 정도가 되면 이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잘 영위하시고 근로자들을 엄청 존중하시고 그 충분한 대우, 법적인 대우 이상을 최소한의 대우 이상을 해주시고 그런 업주분들이 많습니다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부리면서 뭐 이런 것조차 생각을 안 해보고 모르고 알기도 싫고 뭐 이러면서 사람을 부려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 말고도 최소한의 어떤 소양 제가 뒤에 계속 연재를 할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이 사업에 적용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고민들도 없이 그런 최소한의 공부도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런 소리를 하죠. 최저임금 모르니까 이 종업원은 월급 200만 원 받아가고 나는 30만 원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최소한의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한다면은
그 정도 타산 나오면 사업 접는 게 맞겠죠. 자영업 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그 유익한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릴 건데요. 요거는 아주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실무적인 팁들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팁들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획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영상 찍어봐야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도움을 받는다 라는 뭐 피드백도 있고 한다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법적인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이론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다루는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